청소부 주제에 회장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재벌 그룹 본사 건물 한 총괄 이사가 마스크를 쓴 청소부를 복도 끝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몰랐죠. 그 청소부가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이 15년간 찾아 헤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일. 마침 로비로 내려오던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새벽 5시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안에서는 청소부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28층 임원진 전용 구역은 특히나 조용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청소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였죠. 그녀의 이름은 강지우, 이곳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지우는 회장실 앞 복도를 닦으면서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저 안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죠. 뭐 하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민석 총괄 이사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완벽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다녔죠. 청소 중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 주제에 회장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혹시 뭘 훔쳐볼 생각은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박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스크는 왜 맨날 쓰고 다녀?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렇게 가리고 다니나? 주변에서 다른 청소부 몇 명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박민석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아니면 얼굴에 흉터라도 있어? 아니면 정가자라서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한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길 뿐이었죠. 하지만 박민석은 만족하지 못한 듯 지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일찍 출근한 거였죠. 50대 후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박민석이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강태산은 고개만 끄덕이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그러다 문득 복도에 서 있는 청소부를 힐끗 쳐다봤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 모습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태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죠. 15년 전 집을 나올 때 봤던 그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박민석이 다시 지우에게로 다가왔어요. 빨리 치우고 꺼져. 보기 싫으니까.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벗어났죠. 등 뒤로 박민석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를 벗어나 계단으로 향하던 지우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15년 전 강지우는 13살이었습니다. 당시 강태산은 이제 막 대한그룹을 물려받아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만 있었어요. 어린 지우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생일날에도 학교 발표회 날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아빠는 언제 와요? 지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신가 봐.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에겐 회사가 전부지. 우린 필요 없는 거잖아. 지금 그룹이 위기예요.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벌써 3년째야. 지우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죠. 지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큰 집에 아버지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괜찮아. 아빠는 회사가 있잖아. 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죠. 좁은 원룸에서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어요.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래도 둘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좁은 집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전 큰 집에서는 늘 혼자였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18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죠. 엄마,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했죠. 어머니는 아픈 것도 숨기고 일만 했던 겁니다. 지우야, 미안해.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석 달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23살에 완전히 혼자가 됐죠.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어머니를 보냈죠.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과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지우는 수첩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요. 하지만 떳떳하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우는 대한그룹 본사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죠.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지우는 면접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그렇게 석 달 전 지우는 이 건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를 닦으면서 회장실 문을 쳐다봤어요. 가끔 아버지와 스쳐 지나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지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 회의실 앞에서였죠. 야, 청소부. 박민석이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바닥에 뭐가 있잖아. 안 보여? 바닥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박민석은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제 보이지? 당장 닦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박민석은 그룹 내에서 강태산 회장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역시 이런 일이나 어울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죠. 박민석은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네. 벙어리야, 뭐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박민석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아, 회장님. 방금 청소부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요. 강태산은 바닥에 무릎 꿇은 지우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청소부 항상 저렇게 가리고 다니나? 네, 회장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석이 거짓말을 했어요.
강태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박민석이 다시 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빨리 치우고 꺼져. 회장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지우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박민석이 또 커피를 쏟았습니다. 또 쏟았네. 다시 닦아.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지만 지우는 혼자 있고 싶었죠. 옥상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한 입 베어 물었죠. 여기 사람 있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강태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마스크를 다시 올렸죠. 강태산은 지우를 잠깐 쳐다보다가 옥상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다니요. 하지만 말을 걸 수는 없었죠.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강태산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요. 그날 오후 박민석이 지우를 청소용품 창고로 불렀어요. 이리 와봐. 지우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박민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졌죠.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닙니다. 그럼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녀? 정말 화상 자국 때문이야? 박민석이 손을 뻗어 지우의 마스크를 잡았어요. 지우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보여줄 수 없어? 박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지우는 벽에 등을 붙였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석은 비웃으며 말했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숨기고 다녀?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최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강태산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최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민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용품 정리를 지시하는 중이었어요. 청소부가 불편해 보이던데요. 최 비서가 지우를 쳐다봤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박민석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석이 창고를 나갔어요. 최 비서도 따라 나가려다 지우에게 조용히 물었죠. 괜찮아요?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어요.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지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건물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만나네.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강태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운전기사 없이 혼자였죠. 회장님. 지우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강태산은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본 사람 맞죠? 네. 항상 그렇게 가리고 다녀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태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죠. 수고비예요. 우리 회사 청소부들 일이 고되다는 거 알아요. 괜찮습니다. 지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봉투를 벤치 위에 놓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한 번 더 지우를 쳐다봤죠.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다음 날 박민석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침부터 지우를 불러세웠죠.
너 어제 회장님 만났지? 네. 무슨 말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박민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회장이 청소부에게 관심을 보인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회장님께 뭔가 이상한 말 하지 마. 알겠어? 네. 너 같은 게 주제넘게 회장님께 접근하면 가만 안 둬. 박민석이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지우가 휘청거렸죠. 그날 오후 최 비서가 회장실에서 강태산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청소부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부? 네. 항상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요. 박 이사가 유독 그 사람만 괴롭히더라고요. 강태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본 사람?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괴롭히는 거지? 확실하지 않지만 회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니까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강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청소부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사해봐. 네. 그 청소부 신원. 조용히 알아봐.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박민석은 지우를 다시 청소용품 창고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잠갔어요. 너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장님이 내 신원을 조사하라고 했어.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죠. 왜 조사하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네. 박민석이 지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지우가 아파서 소리를 냈죠.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제 제대로 말해. 너 정체가 뭐야? 박민석이 지우를 벽으로 밀었어요. 지우의 등이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마스크 벗어. 지금 당장. 박민석이 손을 뻗어 지우의 마스크를 잡았어요. 지우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안 돼요. 둘이 실랑이 하는 사이 마스크 끈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거의 벗겨질 뻔했죠. 바로 그때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이사님, 회의 시간입니다. 밖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민석은 혀를 찼어요.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다음엔 끝까지 확인할 테니까. 박민석이 창고를 나갔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더 이상은 안 돼. 들키기 전에 그만둬야 해. 지우는 그날로 사직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무렵 지우는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해했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시게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렇군요. 일주일 뒤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마지막 일주일만 버티면 됐죠. 그런데 다음 날 박민석이 지우를 또 불렀습니다. 사직서 냈다며? 네. 왜? 내가 무섭나?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민석은 비웃으며 말했죠. 도망쳐도 소용없어. 어차피 신원조사 결과 나오면 내 정체 다 드러날 거야.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마스크 벗어봐. 박민석이 다시 손을 뻗었어요. 지우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죠. 그러다 뒤에 있던 청소도구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휴, 꼴 좋네. 박민석이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나가다 소음을 듣고 온 거였어요. 박민석이 황급히 태도를 바꿨죠. 회장님, 청소부가 넘어져서요. 강태산은 바닥에 넘어진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려 했어요. 강태산이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세요. 지우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었죠. 강태산은 지우를 일으켜 세우고 박민석을 쳐다봤어요. 박 이사, 내 방으로 와요. 네, 회장님. 박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태산은 지우에게 한 번 더 시선을 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회장실에서 강태산이 박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를 왜 그렇게 대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청소부든 누구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석은 나오면서 이를 갈았어요. 모든 게 그 청소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청소부 신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요? 강태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이 강지우? 네. 28살이고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 그 이름은 1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죠. 어머니 이름은요? 김소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소희는 자신의 전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사진은요? 사진 있어요?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긴 한데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태산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출생지, 학력 모든 게 자신의 딸과 일치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청소 중일 겁니다. 당장 불러요. 네. 빨리요. 최 비서는 황급히 나가 지우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30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래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천천히 회장실로 향했죠.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강태산은 책상 앞에 서서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마스크 벗어줄 수 있어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천천히 마스크 끈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모자도 벗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죠. 강태산이 숨을 멈췄어요.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빠.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닮은 그 얼굴, 그 눈빛이었죠. 정말 지우구나. 강태산이 다가와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지우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었죠. 왜 이렇게 있었어? 왜 말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바보야. 바보. 강태산은 딸을 더욱 세게 안았어요. 15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박민석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니요. 이제 다신 떨어지지 말자. 약속해. 네,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한편 복도에서는 박민석이 최 비서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를 왜 부르신 거야? 글쎄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박민석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회장실 앞까지 와서 문틈으로 안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청소부를 껴안고 울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박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분명히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간 조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박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이 청소부를 껴안고 울던 모습, 분명 뭔가 있었어요. 설마 회장의 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조회 시간이 됐어요. 강태산 회장이 단상에 올랐죠.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강태산은 로비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지우가 서 있었죠.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저분은 제 딸입니다.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입을 벌리고 지우를 쳐다봤죠. 박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 전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죠.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해 떠나보냈고 찾지도 못했어요. 지우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자동으로 길을 내주었죠. 박민석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자신이 그동안 회장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모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아니야, 이건 꿈이야. 박민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지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석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지우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박민석과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박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특히 임원진 중 일부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요. 청소부를 말단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박민석을 쳐다봤어요. 강태산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오늘부로 인사조치가 있을 겁니다. 제 딸을 포함해 직원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박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박민석에게 쏠렸어요. 그는 땀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청소부가 회장님 딸이신 줄은. 그래서 청소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딸이든 아니든 모든 직원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우리 회사 원칙이에요. 박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강태산이 최비서를 불렀습니다. 보안을 불러요. 네, 회장님. 잠시 후 보안팀이 들어왔어요. 박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죠. 지우는 아버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후련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강태산은 지우를 회장실로 데려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자리를 줄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강태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민석은 그날로 해고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강태산은 박민석을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지우를 창고에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였죠.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박민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거기에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판이었어요. 대한그룹은 업계 최대 기업이었고 박민석의 사건은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재벌 그룹 임원이 회장의 딸인 줄 모르고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죠. 재벌 2인자의 추락? 갑질의 대가. 언론은 박민석을 맹렬히 비난했어요. 그의 이름은 업계 전체의 블랙리스트로 올랐습니다. 석 달 후 박민석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하려 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죠. 경력은 훌륭한데.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희 회사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민석은 1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어디를 가도 그의 과거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박민석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죠. 예전에는 1년에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는데요. 이게 내 인생이라니. 박민석은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우를 괴롭혔을까요? 만약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지금도 임원으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한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태사는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청소부들의 급여가 50% 인상됐어요. 식당 직원, 경비원 모두 처우가 나아졌죠. 모든 직원을 존중하라. 강태산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대한그룹의 가족입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일하는 대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천히 배우렴. 시간은 많아. 강태사는 매일 저녁 딸과 함께 식사했어요. 15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엄마 얘기 좀 해줄래? 응.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지우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좁은 원룸에서 살았던 이야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까지요. 강태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아빠. 1년 후 지우는 대한그룹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최연소 이사였죠.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지우는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단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지우는 매달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청소부, 식당 직원, 경비원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회사가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강태사는 지우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전에 지우가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옥상이었죠. 여기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느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결국엔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강태산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신 놓치지 않을게. 저도요, 아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